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텐데, 사실상 부정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to 부정사를 할 때 이게 to infinitive라고 하는데요. 이 infinitive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 f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규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는 것이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to 부정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첫 번째에 대한 해석 자체는 뭐냐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아니냐라는 설명이에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 to 부정사라는 게 to 동사 원형이고, 따라 그 to 동사 원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형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부사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거는 조금 설명이 변질된 게 있고요.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to 부정사에 대한 개념은요. 이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정동사라는 게 있고요. 정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동사라는 게 영어에서 본동사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 I love you 할 때 그 love가 정동사예요. 오케이? I hope you 했을 때 그 hope가 정동사예요. 근데 예를 들어 she hopes to see a doctor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정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주어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일치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수일치도 했고, 이게 이 동사가 정해져 있어서 수일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to see 같은 경우 있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요, 아까 infinitive의 fin의 규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to see 같은 경우는 she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to 부정사를 설명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infinitive verb라는 것과 infinitive verb가 있는데, infinitive verb는 정동사고 infinitive verb는 부정동사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현학적이게 되고 여러분이 to 부정사를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좀 두 번째 대안적인 설명으로는 뭐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자체가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게 조금 대안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냥 그 5개념을 조금만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to infinitive라고 하는 5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기능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원리를 따지면 아니지만 그게 더 여러분한테는 이해가 빨라요. 알았죠?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보게 되면 그 품사를 알 수 있다고. 그렇죠? 뭐 뒤에 IVE가 예를 들었죠. create, creative, creation, creatively 라고 했을 때 create를 보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가 있고, creative 하게 되면 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형용사로 볼 수가 있고, creation 하면 ION이라고 해서 명사적인 품사를 가지고, 명사라고 하는 형태의 품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creatively 하면 LY가 붙어서 부사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to 부정사는 가장 큰 핵심은 이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하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야매식으로 배우게 되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뭐 명사 뒤에 있는 것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I went to the States to study
English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영어를 공부하는 미국으로 갔다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적인 용법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그 자체의 위치의 기능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지만 문맥적으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얘가 부사의 기능을 하는지 명사의 기능을 하는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문법을 가르쳐주는 핵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계속 법칙이나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 오시는데 그 규칙이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영어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쟤는 왜 안 들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문 열어놔줘. 약하게 조금만 열어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투부정사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가는 데 있어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 to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to라고 하는 것. 이 to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치사 to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라고 하는 게 뭐뭐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이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to라고 하는 것이 뭐뭐로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가 미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 말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I hope to see a doctor 했었을 때 요 자체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to라고 하는 게 나는 의사를 보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자체의 투부정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hop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와 이 둘이 서로 호응했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그렇게 또 모든 걸 다 법칙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I hope to see a doctor 했었을 때 나는요 의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의사를 보는 것을 의사한테 진찰받는 것을 해서 이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그때 똑같이 했던 것처럼 to work hard is the best way to success. 이랬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것은으로 끝났고 얘는 을이라고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은으로 끝났죠.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었던 게 이게 가장 중요했었던 문장이었죠.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me라고 했어요. 그랬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가 대신 생략됐다는 건 볼 줄 아셔야 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뭐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나를 따르는 것 해가지고 이게 뭐다?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명사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품사의 역할이 뭐였어요?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명사적인 용법에 있어서 똑같은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승민아 뭐 한다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은 동사의 성격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왜? C라고 하는 게 타동사잖아요.
오케이, 물론 이것도 문맥적으로 따라봐야 되겠지만 보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듯이 동사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명사적인 형태의 용법에 있어서 뭐다? 우리는 이 to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마치 어떠한 개념이랑 동일한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예문을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뭐로 들어드리냐면 I am a boy라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I am a boy. A boy는 뭐예요? 명사죠? 다시 말하면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케이? 그랬었을 때 이 투부정사인 경우의 케이스, 즉 명사 형태의 용법에서 보호로 사용됐었을 때는 이 to를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 중에도 있는 부분이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문법적인 내용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할 때 교과과정에 나오지 않는 건 빼고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배웠던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시험에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사실상 이런 거, 선생님 여기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얘 동사고 얘 동사인데 동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고 틀렸다고 하고 답을 체크하고서 많이들 내신 문제 같은 게 많이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to follow 위에서 이 to라는 것을 생략을 했는데 이 자체가 동사 원형으로 썼는데 동사 원형이 지니는 의미는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되게 강조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어요. 가정법에 있어서도 동사 원형을 이용한 가정법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그 원형 그 자체의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명령문 할 때 정확히 우리는 eat it, close your eyes 했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서 그러면 눈 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한국식 해석이고요. 엄밀하게 잘 생각해보면 close라는 게 뭐예요? 감는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뭐냐면 동사 원형의 그 의미를 되게 강조시켜주기 위함이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you must close your eyes 하면 상관없잖아요. 너는 너의 눈을 감아야만 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close your eyes 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동사 원형의 자체 이미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면 선생님들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선생님들이 막 화났어. 그랬을 때 야, 눈 감는다 그러잖아요. 눈 감아라가 아니라 눈 감는다, 시험지 돌린다 이런 식으로 원형 자체의 표현을 사용해줘서 강조해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나를 따라라 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이미지인 거예요. 되게 강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to를 뺐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뭔가 문장 성분에서 뭔가를 뺐다라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생각을 해보면 동사 원형이라는 걸 써주면서 강조의 느낌을 살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아니, 보호라고 하는 게 오케이? 항상 명사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보게 되면은 뭐야? I am beautiful. 나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건 뭐냐면 명확하게 형용사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명사인데.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호는 뭐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투부정사라는 게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의 기능을 하고 그건 명사적인 형태의 기능이었다면 여기까지는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우리 여러분의 학습 수준이라면 추론까지는 가능해요.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기능을 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하시기에 형용사도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했었으니까 투부정사도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추론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성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handsome boy. 요게 있을 거고요. 어는 뭐 빼십시다. 원래 써주는 게 낫지만. 그 다음에 something to read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handsome이라고 하는 잘생긴이 소녀를 꾸며주신 것이고 to read라고 하는 게 읽을 무언가라고 해서 얘를 꾸며주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예요? 형용사의 기능 중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앞에서 수식해주지만 얘는 뒤에서 수식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지 앞에서 수식해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수식의 기능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보호의 기능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호의 기능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We are to meet her at 9. 우리는 9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9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오케이.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오케이? I am to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보게 되면은 얘와 얘는 엄밀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형태적인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영작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언어도 응용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럼 봐봐요. 왜 애들이 힘들어하냐면은 여기에 똑같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죠. 얘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to를 빼건 얘를 to를 뺐었을 때 다들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건가? 맞는 건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중에 동사를 연속으로 쓸 수 없으니까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본인들한테 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것이 곧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내용과 이 내용 서로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자, the best way is to solve it.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풀이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풀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내용과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있고 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보지 마시자고요. 그냥 해석으로 보면 알잖아. 최선의 방법이 있고 그것을 푸는 것이고 그것을 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잖아.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 승민아? 그런데 we are to meet her at 6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9시에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 9시에 만난다라는 그 것 자체의 내용이 우리야? 우리라는 존재는 얘네는 아니잖아. We are students. 그때 we와 student 서로 동일한 건 맞지만 얘는 뭐야? 우리라고 하는 게 9시에 그녀를 만나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 제 말 이해했어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약간 오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이것도 나라는 존재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야? 이거를 봐봐.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to meet her at 9 is us.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To study math is me.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이다? 말이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 똑같은 의미가 되지만 얘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순간 말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뭐다? to를 생략할 수가 없고 얘는 뭐예요? to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to를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출제 포인트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 비투용법이라고 배우는 건데 굳이 그 비투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닌지를 알 필요까지는 없다. 오케이? 해석하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명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부분이고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부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아마 부사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사가 어려우셨을 텐데 부사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해요. 투부정사 다 배우면 하도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해서 시험 볼 거예요. 진짜로. 이제 시험 볼 거예요. 단어 끝날 때마다 시험 볼 거예요. 단어는 끝나는데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뭔가 조치가 가해질 거예요. 오케이? 잘 들으세요. 그럼 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명사를 제외해서 나머지를 수식해 주는 건 맞는데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사. 자, she is kind to help me.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부사는 특히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빼먹은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때 이 to help me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앞에 있는 kind를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노야, I to persuade hi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difficult를 수식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는 포인트가 문법 문제를 틀리거나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틀리거나 그랬을 때 질문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선생님. 요것도 형용사고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요것도 형용사고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으면 사실상 형태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형태는 동일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질문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답을 해주는 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보면은 이거는 형태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형태적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해석적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형태적인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자, 그럼 뭐냐면 가장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asy라든지 difficult라든지 hard라든지 뭐 이런 impossible possible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easy나 difficult나 hard나 impossible 같은 얘네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해주지 않는 형용사는 뭐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그녀는 나를 도울 정도로 친절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를 도울 정도로 친절한 게 그녀일 수는 있어요. 보십시다. 근데 그녀는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한국말로 했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보호관계라고 했잖아. 지금 is라는 게. 그러면 그녀라는 존재가 착한 건 맞지? 하지만 그녀라는 존재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 표현은 그녀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잖아. 엄밀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를 설득하는 일이 어려운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그녀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 이해했니?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파트예요. It is difficult. 그리고 for her 그녀가 그래서 to persuade him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해.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점 잠깐 애매하게 해준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거야. 아니 근데요 그녀가 설득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걔는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녀는 설득하기 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녀가 그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걔는 설득하기 너무 어려워. 이해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She is difficult to persuad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she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새끼 진짜 처자고 진짜 몇 번을 일어나. 아니 그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너 이 새끼는 진짜 야 너 몇 점 받았어 너 내신? 기억 안 너무 낮아요. 알아갖고 와. 네. 알았어? 자 보시게 되면 유준이 몇 점 받았냐? 90이 나왔냐? 축하한다. 자, she라고 하는 거 봐봐. 형태적으로는 얘가 주어지. 근데 잘 봐봐. 설득하는 건 그녀가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잖아. 그치? 야, 그녀는 설득하기에 어려워. 라는 소리잖아. 설득 당하는 건 누구야? 그녀지. 이 말 이해했어? 그녀는 설득하기 어려워. 그러잖아. 그 소리는 뭐야? 설득 당하는 애가 누구야? 그녀잖아.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얘가 주어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persuade라고 하는 거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뭐야? 얘라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엄밀하게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형태적으로는 얘가 주어지만
의미적으로는 뭐다? 얘가 얘의 목적어라는 거야. 그 부분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내 말 이해했니?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또다시 바꾸면 It is difficult to persuade her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볼 사안들은 형태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다? 이러한 문장의 형태에서 형태적으로 보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사람한테 쓸 수 없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그 뒤에 목적어를 사용하면은 인건 틀린 문장이다. 오케이? 얘를 빼야지만 맞는 문장이 된다. 이걸 우리가 형태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이건 100% 그래요. 확실해요.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해석으로 접근을 했었을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그녀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를 설득하는 일이 어려운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요? 그녀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해했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딱 5분만 쉬었다가 바로 가목적어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서술형에도 나오고 아직까지는 수능시험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오케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거. 오케이? 서술형이나 문법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수능에는 아직 안 나온 거. 그래서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사실상 이제 가목적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나마 제일 현실적이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외우다가 나중에 욕 대지게 먹어야지 그냥. make, take, have, 그 다음에 keep. 아이고 글씨 좀 안 예쁜데. keep, find, think. make, take, have, keep, find, think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시에 있는 총 6개의 동사들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는 주로 명사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I want to meet her. 우리가 이 want 같은 경우의 케이스의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뭐 나올 수 있어. I want a toy. I want toys. 이거 보게 되면 명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겠구나. 명사자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이라는 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to meet her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어요. I found to study I found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기 전에 하십시다. 이거만 합시다. I want to meet her. 여기부터 하십시다. I want to meet her.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find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I found a room empty. 보십시다. 그래서 보게 되면 foun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I want a toy or toys, a toy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것도 가능했었으니까 I found a room empty 해가지고 나는 비어있는 방을 발견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얘도 되겠네요. I found.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니까 I found to study English easy. 왜? 아니 선생님, 얘가 명사고 얘가 보호니까 그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것을 알아냈다,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뭐예요? make, take, have, keep, find, think는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I found to study English easy라는 표현은 절대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왜? make, take, 지금 외우셔야 돼요. make, take, have, keep, find, think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런데 find랑 think를 제외한 이 나머지는요. find, think는요. 목적어로 대절을 쓸 수는 있지만 뭐다? make, take, have, keep은요. 대절을 또 목적어로 쓸 수 없어요. 여기까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게 어떠한 동사들도 얘들아 잘 들어. 어떠한 동사들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형태의 구조 있죠. 오형식 구조 있죠. 오형식 구조. I found a room empty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때요. 이 사이에 투부정사나 오케이? 대절이 올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만 와야 돼요. 이 동사들이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오형식 형태의 구조가 나왔었을 때 어떠한 것도 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다뤄지는 게 make, take, have, keep, find, think고 그걸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오케이 선생님 이해했어요. found라는 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투부정사를 저는 이거 쓰고 싶어요. 전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서 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 그랬죠. 가장 간단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to study를요. study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동명사로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의 형식은 지켜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뭘 써주는 거냐? 가상의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뭐? it, 그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써줍니다. I found it to study. I found it easy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나 발견했어 그거 쉬운 거 뭐? 영어 공부하는 거 이런 느낌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식의 흐름은 자 됐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게 it인데 인식의 흐름은 이래요. 다시 make, take, have, keep, think, find라는 동사들은 뭐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명사 형태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명사형,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역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사의 기능 동일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make, take, 그 다음에 뭐였죠? keep, have, find, think라는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못 취하고, find와 think의 경우의 케이스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 위에 있었던 find와 think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투부정사를 꼭 목적으로 써주고 싶어. 인식의 흐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돼. 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너무 취해주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에 어떤 거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 문법적으로 틀린데. 그게 뭐야? 가상의 목적을 넣어주는 거야. 그걸 뭐 써준다? it을 써주는 거야. 또는 두 번째는 뭐야? to study를 studying으로 바꿔주는 거지. 내 말 이해했니? 그게 바로 가목적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it을 도대체 왜 써놓는 것이냐? 그럼 그것 중에 대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to study English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빼주는 거야. 그래서 it 써주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딴 논리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 논리 없어요. it을 써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make, take, have, keep, find, think라는 것 자체가 뭘 써줄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로 오케이? 가상의 목적어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해준 것 뿐이지 얘가 길어가지고 가목적으로 써준다는 개념 자체는 없다고. 이 말 이해했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I found a girl who 뭐라고 할까? drinking. Who was drinking? Who was drinking her own blood in the room. 이렇게 썼어. 오케이? I found a girl who was drinking her own blood in the room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목적어가 어때? the girl부터 여기까지 되게 길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가 길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I found the girl in the room 해놓고 I found the girl이구나. I found in the room 뭐예요? the girl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목적어가 길면 그냥 뒤에다 배치해주면 돼. 됐니? 근데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가목적어 it을 썼다라는 말은 없다고. 그런 말 자체가. 개념이.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목적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떻게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이 문장을 가지고서요 총 3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3가지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I found easy to study English. 요렇게 첫 번째로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I found easy study
English로 출제가 되고, 여기 분문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보기 위해. 세 번째는 I found them easy to study English로 이렇게 세 개가 출제가 돼요. 그럼 각각의 출제 포인트를 말해줄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뭐겠어? 이 자체 문장에 뭐를 쓰지 않는 경우? 가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 이 문제가 왜 어려울 수 있냐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쭉 읽고 그냥 형태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꼼꼼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느낌이 어떠냐면 문제 풀 때 I found it easy to study English. 맞는데? easily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때는 뭐야? 가목조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가목조가. 그럼 이때는 뭐 때문에 틀리냐면 이것 때문에 틀려요. 얘는 지금 투정서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find가 지각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발견하다, 알아차리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동사 원형 맞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틀려요. 동사 원형으로 착각을 해서. 그게 아니죠. it도 없을 뿐만 아니라 to study도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는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I found them easy to study English. 어디다 밑줄을 그어주면 딱 깔끔하냐면요. 여러분이 다 틀리냐면 여기에다 밑줄 그어주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러분이 them을 보면은 가목적어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them 보면 them하고 it 고르는 거를 생각해서 단수를 생각을 해. 단복수제 맞추는 거. 여러분이 문제를 똑같은 걸 계속 풀다 보면은 그 형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을 못 봐요. 다른 걸 물어보는 문법상을 파악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문법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것만 나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사고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봐봐. 예를 들어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되냐면은 이 앞에 I found them 앞에 그냥 앞에 갑자기 딱 여기에 문장 앞에 복수명사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파악하는 게 해석도 안 해보고 복수명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them 나왔네? 수일치 됐다 넘어가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목적어를 써야 되는 거였는데 가상의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복수명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 해석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them이 맞겠네 가지고 이런 페이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페이크가 제일 강력한 페이크예요. 가장 강력한 속임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되셨어요?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그러면 exercise로 I take my love라는 문장이 있어요. I take my love라는 문장이. 그랬을 때 이 자리에 요거 나왔죠? 그럼 이 자리에 to 부정사나 또는 대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have 제발 외워. 알았지? make, have, take, keep, find, think.
이 6개의 공통점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고 그중 keep과 think는 대절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keep과 think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동사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 I take my love 했을 때 to 부정사가 대절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take it for granted 해놓고 투부정사 또는 대절 나오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make it a rule 투부정사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치 수고처럼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take는 투부정사만 대절 목적으로 못 취하죠. 그래서 요게 이시 가목적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make it a rule 투부정사도 뭐냐면 원래 규칙을 뭐뭐 하는 것을 만들다거든. 원래는 뭐뭐 할 것을 규칙을 만들다거든요. 근데 얘 투부정사 목적으로 못 취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목적어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마치 수거처럼 take it for granted, make it a rule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데 이건 보다 가목적어 형태의 구문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 교재에 보시면 example 2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ample 2는요, 습관적으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이거 같은 경우 말고, used to 다음에 뭐예요?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be used to ing는 어디에 익숙하다는 거잖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고. 이해했니? 그리고 여기 있는 used to라든지 cannot afford to, manage to, ought to, pretend to, seem to 이런 거 있죠. 얘는 다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때 ought to라는 표현은요, 여러분이 조금 뭘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ought to는 should의 느낌이긴 한데요. should의 의미인데 ought to는 약간 성경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 구어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구어체가 아니죠. 옛날 뭐뭐 하노라, 해야만 하노라,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어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투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그 동사들은요, 다 동사들 자체의 to가 습관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틀리는데 이 ing 나오는 건 우리가 동명사 부분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조심해야 할 투부정사의 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의 시제를 할 건데, 여러분이 풀어 오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분명히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풀어 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투부정사의 시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내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요번에 여러분 시험들 문제에서는 출제 잘 안 됐었을 텐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seem stat 구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때 seem to, used to,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54페이지였나? 53페이지에 cannot afford to, care to, prepare to, manage to, used to, ought to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었을 때 되게 중요한 표현들을 배웠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왔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seem to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많이들 보이실 수 있는 게 이런 문장 있죠. It seems that
he enjoys computer games 이랬습니다. 이 seems that 구문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구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어체적인 표현인데 이제 요 자체의 표현을 받게 하면은 우리가 he seems that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he seems that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see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seem to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seems that에서 이 tha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요럴 때는 뭘 써준다? 투부정사를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seems to 그 다음에 it seems that 쓰는데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that은 뭐고 it은 뭐냐 했을 때 이때 it은 뭐냐면 선생님 seem은 자동사인데 여기 it seems that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it은 가주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은 가주어라서 뭐냐면은 이 뒤에 있었던 앞에 이거 있죠. 요거. 예를 들어서 이 it이 가주어고 대절 요게 진주어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see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때 that과 이때 that을 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바로 that부터 이쪽의 내용이 진주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seem이라고 하는 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로 대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seem to로 사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선생님 대절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뭐 I expect that I will meet her. 나는 기대해요. 뭐 할 것을? 그녀를 만날 것을요. 그러니까 이때 대절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뭡니까? 목적어절이에요. 왜? 기대한다. 무엇을?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을. 해서 요거는 이제 목적어절인데 오케이? 이 대절과 이 대절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어. 알겠니?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와서 이런 경우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he seems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대절을 못 쓴다고 했고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써주느냐? he seemed to 했죠. 그럼 to 동사 원형인데 enjoy한 게 누구야? 그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안 for 목적격 안 써주고요. to enjoy computer games.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이건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은 야, 걔는 컴퓨터 게임을 되게 즐기는 것처럼 보여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옆에서 야, he seems to enjoy computer games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찬이가 오케이? 형찬이가 컴퓨터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한 거야. 그래서 막 현수가 형찬이를 불러도 형찬이가 막 답을 안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영환이가 야, 걔는 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현재 사건이잖아. 그래서 he seems to enjoy computer games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도연이가 맨날 공부만 하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게임을 평소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영환이랑 뭐 현수랑 게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난 스타크래프트 그게 몰라. 서든어택이랑 뭐 그런 게임 하는데 야 적어도 총은 M4A1이어야지 무슨 소리야 스나이퍼지 막 그러면 근데 갑자기 도현이가 풋 웃으면서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진정한 고수는 기본 저격총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영환이가 야 쟤 옛날에 컴퓨터 게임을 좀 즐겼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야.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 옛날에 즐겼던 것처럼 보인다 했었을 때는 it seems that he 이렇게 쓰죠. enjoyed computer games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가 컴퓨터를 즐기고 있는 거라면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가 컴퓨터 게임을 즐겼다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 의미의 차이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의 표현과 이때의 표현이 매우 지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위에는 시제가 동일해서 이렇게 썼다면 이제 시제가 다르다는 건데, 이때 시제가 다를 때 쓰는 게 뭐냐? 완료 부정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서로의 시제가 다르다면 to have enjoyed에서 to have pp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니? 오케이? to have pp라는 표현을 쓴다. 거기에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럼 선생님 이거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 아니야? 알겠니? 여기서 현재 완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영어에는요 언어를 보게 되면요 meaning word라고 해서 의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word라고 해서 기능어가 있어요. function word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기능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이 to have pp 같은 경우에 기능어로서 얘가 하나의 시제가 더 앞섬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보십시다. 이 문장에서 얘가 seemed 과거에 이야기한 거야. 야, 걔는 it seemed he enjoyed computer games 그랬어요. 그건 똑같이 과거의 시제가 서로 동일하지.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he seemed 이게 지금 본동사 시에 나왔으니까 seemed to enjoy computer games 하면 어쨌든 그냥 이 enjoy가 그냥 과거인 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야. 됐어? 근데 seemed 말고 여기다가 만약에 had enjoyed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had enjoyed와 이 seemed 했을 때 얘가 더 앞선 시제잖아. 그랬었을 경우의 케이스는 어떻게 쓴다? He seemed to have enjoyed 하게 되면 하나 더 앞선 시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it seemed to 부정사의 어떤 시제 표현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뒤에 나오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기 시제를 맞추면 돼. 주어 뒤에 동사는 그 시간이 어떤 거에 자기 시제를 맞추면 되는데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제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말 이해했어? 왜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 자기 시제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앞선 시제가 됐을 때 to have pp라는 표현 써준다는 거라고. 됐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시제를 만약에 이제 수능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필기하셨을 거라 믿고. 수 있죠. 왜 1월 1일 날 니는 수업하니? 수업 9월. 축하한다. 넌 안 해? 알았죠? 1월 1일 날? 새해? 그래? 다른 선생님 수업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네? 그래? 수업한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 12시부터. 끝나는 건 이제 사람 책을 푸는 거에다가 일요일 대신에 한다든지. 일요일 대신에? 네. 아, 일요일에 수업하세요? 네. 그 대신에 이번 주 일요일에 안 나오셨어요. 원래 좀 진도가 내려서 알았어. 포기했구나. 그냥 1월 1일을. 정초를.
축하해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건 인성의 문제예요. 인성이 쓰레기, 요즘은 안 해요. 자, 봅시다. 인성이 안 좋으면 성공 못 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 되면은 누가 다 되겠어요. 너랑 쟤랑 잠바가 똑같다? 서로 사귀니? 남남 커플. 쟤도 똑같은 털인데? 털이 너 남아? 미친 거 아니야? 이래서 정말 여보세요. He is believed도 있고 He is said도 있어요. 자, 그는 믿어졌다 또는 전달된다. 이야기 들려진다. To kill the enemy. 적에게 죽었다고 여겨지는 거죠. 적을 죽였다고 여겼다. 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 지금 to 부정사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의 시제나 태가 지금 다 됐어요. 우리가 저희는 is be believed to 이런 표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오케이? 됐니? 그래서 그는 적을 죽였다. 그는 여겨졌다. 믿어졌다. 적을 죽였다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표현에 비해서 to have killed the enemy 이랬어요. 그 적을 죽었었다고 믿었다. 여겨진다.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시제 투부정사 항상 시제 비교는요 문맥상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수능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특히 시제 파트는 안 나와요. 확실히 말할게. 안 나와.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나오는데 내신에서도 잘 안 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하시면 여러분은 아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 to kill the enemy가 있고 to have killed the enemy가 있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승민이가 있어. 오케이? 승민이가 적장이 누구냐면은 우재관이야. 그래서 승민이가 적장을 처단해야 돼. 이해했어? 됐어? 그래서 적장이 목을 따러 간 거야. 이거 잔인하게 목을 따러 간 거야. 적장 재간이 목을 따러 간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죽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어. 남들이 봤을 때 다 죽였어. 그랬을 땐 뭐야? 그 시제 자체에서 죽인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였다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사마중달처럼 사마중달이래. 제갈공명처럼 죽은 제갈공명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갑자기 살아있지 않았지만 어떤 우재가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다. 내가 저 새끼 죽였었는데? 하고 믿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때 이걸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에서는 내가 얘를 죽였다고 난 느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우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우재가 아니라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내가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딱 이상하다. 내가 걔를 죽였었다고 믿었었던 건데. 그래서 있을 때는 뭐냐면 to have killed는 to have killed enemy는 내가 과거에 죽였었다고 믿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지. 이 차이와 이 차이 의미 차이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꼭 판관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교재 보게 되면 4원인데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nice나 kind나 wise나 foolish, clever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있죠? 그거는 of you를 쓰게 되고요. of 뒤에 목적격 나오는 거죠. 그 정도는 파악하실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 it is wise of you 형광펜 쳐놓으시고 it is impossible for you 성목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for you와 of you인데 아마 의미상의 주어의 개념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개념.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나만 좀 조언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뭐가 있냐면은 그는 뭐가 있을까? 원래 he seems to
enjoy computer games에서요. 조금만 심화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항상 동사에는요,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고 어떤 행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사의 쌤수의 주어는 누구야? he란 말이야. 즐기는 건 누구야? he겠지.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자체에 원래는 뭐가 있는 거냐면 for him이라는 게 생략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어차피 의미상의 주어가 다 동일한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상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생략해 주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행위하는 사람이 다르면은 그때는 그 행위자를 써주는 거예요. for me든, for him, for her이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빡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시제 파트였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